안녕하세요. 2020년 제2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시네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작으로 시작을 열 텐데요. 핑키를 찾습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할 저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프로그래머 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 선생님과 함께 핑키에 대해서 토크를 하게 될 저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프로그래머 박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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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작품 핑키를 찾습니다 하는 인도 영화인데요. 그렇죠. 네, 선생님 이 작품을 왜 저희가 개막작으로 선정하게 됐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핑키를 찾습니다 라는 작품 아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 아직은 국내 개봉처가 그리고 뭐 상영처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개봉이 미확정된 작품이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단 1회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저희가 독일에 있는 배급사를 통해서 직접 컨택을 해서 배급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상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만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작품이기도 하고 한국에 계신 관객들이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현재로서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제에서 선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여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보신 분들이 아마 보고 계시겠죠.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이 여성들의 처한 상황이나 그리고 이 여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회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화제를 여는 화두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고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이 처한 딜레마나 사회적인 현실, 개인적인 현실 이런 것들이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영화제하고도 의미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개막작으로도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선정한 작품입니다. 네, 이런 저희의 선정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저희 시네토크 들으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영화의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나와요. 근데 일단 먼저 빈두라는 여성이 있는데 빈두는 8개월 된 딸을 기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유모 산남아에게 딸을 맡기고 출근을 해요. 근데 뭔가 두고 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집에 막 연기가 나 있고 딸 핑키와 그리고 유모가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서 그 행방을 이제 하루 종일 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핑키는 사실 핑키가 정말 없어져가지고 유모인 산나마가 핑키를 빌려주었던 아나수라는 여인과 함께 핑키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이 이야기가 이 영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 줄거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스토리로는 그렇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라 프로그래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데 이제 여성 캐릭터가 많이 나오고 여성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상황들과 그 캐릭터들이 선택하는 그것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보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 그리고 영화가 중반부를 넘어서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없어진 핑키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있겠지 했는데 끝까지 사이다의 결말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현실적인 영화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같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요,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상을 쭉 보여주는 것 같은 사실 계속해서 반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해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초에 주어진 정보들이, 그게 아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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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끌고 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소재를 굉장히 극적으로 다루었다. 일종의 미스테리나 스릴러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들 만큼 그렇게 다뤘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보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제 축적되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 자체는 느슨한데 그리고 결말도 열려 있고 느슨하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내러티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영화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예, 네. 안을 여기서는 내주셨죠. 분노하시면서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고. 네. 네. 그러나 뭐 한 영화에 대한 해석과 감상은 각자가 또 다른 면인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채워가고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영화에 대한 정보는 뭐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출신의 감독님이신데요. 성함이 프리티비 코나노르 감독님이시고요. 2012년에 알레가루라는 제목으로 9살 소년들의 이야기로 첫 장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2016년에 레일웨이 칠드런이라는 제목으로 인도국제영화제, 문바이 영화제, 질린 영화제 등에서 이제 수상을 좀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핑키를 찾습니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개봉이 아니죠. 그 영화제, 문바이 영화제 공식 초청이 됐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작으로 선정이 되었죠. 근데 그 외에 그 감독님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네, 그 오히려 더 흥미롭고 우리가 또 지켜볼 만한 그런 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화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사실 영화 퀴즈 이런 코너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상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참여하시는 관객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영화 퀴즈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은 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간단한 퀴즈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아래 보이는 그 QR코드나 그 다음 주소를 치시고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분 정도를 뽑아가지고 네, 소정의 상품 저희 모기영의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퀴즈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핑키가요, 8개월짜리 어린아이죠. 이 핑키가 우유 외에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나마라는 유모가 먹이는 거예요. 1번 딸기 우유, 2번 알코올, 3번 라씨, 4번 감기약.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냈는데요. 진짜 어떻게 8개월밖에 돌도 안 된 아이잖아요. 8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이런 걸 먹이지? 거기서부터 화가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영화를 봤었던 네, 저의 감정이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물론 아기에게 이걸 먹이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이 영화를 구성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기 핑키라는 존재가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마치 맥거핀처럼 작용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행방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우리가 행방을 다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옮겨가는 그 지점마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중요하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은 여성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성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첫 번째부터 빈두라는 아기 엄마가 있죠. 빈두라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해 주셨던 빈두라는 아기 엄마가 있고요. 산나마라는 유모가 있고요. 유모가 아기를 빌려주는 그 여인이 있죠. 아나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수가 아기를 잃어버리는데 아기를 훔쳐가는 사람은 파두라는 여성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나오는 여성 중에 한 명이 시어머니, 이 빈두의 시어머니라는. 그러니까 주로 아기가 옮겨 다니는 그 거점들이 여성들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보여지는 지점이고요. 빈두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빈두는 직장 여성이죠. 직장 여성인데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나중에 정보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이혼하고 기리씨라는 남자, 이혼을 준비 중이고 기리씨라는 남자하고 동거 중인 상태이고 지금은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급한 대로 유모를 산나마를 들였는데 이 산나마가 평판이 별로 안 좋은 유모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니까 써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산나마는 돈을 받고 아기를 빌려주는 그런 형편인데 아기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곤궁에 처해 있는데 근데 산나마도 알고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성인이죠. 그때 벌써 5살 때부터 굉장히 아픈 몸이 아픈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데리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죠. 아나수는 어떤가요? 아나수는 빌린 아기를 데리고
국어를 다니는 여성이니까 굉장히 우리의 관점에서 너무 사악한 여성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여성도 고향을 떠나와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 아기를 데리고 버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생각나세요? 뭐 800루피였나요? 네, 우리 그걸로 퀴즈 낼 걸 그랬나 봐요.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800루피, 600에서 800루피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10,000원에서 12,000원 뭐 이 정도 되는 돈을 하루에 아기를 통해서 벌 수 있는 거죠. 인도에서는 큰 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이 혼자서 아무 데서나 벌 수 없는 종류의 돈인데 아기를 통해서는 그나마 손쉽게 벌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파도는 피키를 훔쳤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도 사실 처지가 딱해요. 그쵸? 시골에서 왔는데 아이가 3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사망한 아이가 셋이고 남편은 좀 믿을만하지 않죠. 경찰서에 자꾸 들락날락하고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기의 노후를 생각하건대 자녀 없이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남편을 믿을만하지 않고 뭐 이런 딱한 형편들이 있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처음부터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형편, 이 사람은 이런 형편 이렇게 드러나는 지점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핑키라는 아이가 이제 집에 있다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한테 가느냐. 그래서 핑키가 들려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연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그게 그 사람의 그냥 사연이나 캐릭터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 혹은 거주 지역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핑키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우하느냐 이게 같이 드러나는데 그게 사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두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는 남편 풀어달라고 이제 경찰서장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뭐 밥을 먹으러 갔나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기다리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좀 다리를 이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살짝 올렸더니 다리 방장 내리라고 핀잔을 딱 듣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리를 올리기 전에 이 파두라는 사람이 다른 남성이 다리를 꼬고 이렇게 다리를 살짝 올리고 있는 거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슬쩍 다리를 올렸지만 그녀한테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막 고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고하다가 소장이 커피를 쏟아요, 책상에.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닦는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할 테니 당신 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불결한 손길 치우게 막 이런 뉘앙스로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파두와 파두 부부, 그 남편 이 부부는 큰 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만나고 싶지 않은 피해야 되는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했던 파두 부부는 사실 아이를 훔쳐왔냐 했을 때 누구 손에 있는 걸 가로챈 건 아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기둥 옆에 있는 아이를 주워온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다른 이제 파두가 일을 하는 청소 인력 용역 업체 같은 곳에 이제 그 관리 감독자가 너 감옥 갈래? 아니면 아이를 팔래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파두 부부는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 아이를 주웠다. 아이의 부모님들 찾아달라. 이렇게 쉽사리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한테는 경찰은 너무나 그냥 무섭고 그냥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고 싶어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이 캐릭터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 좀 암담한데요. 근데 영화상에서 이런 비슷한 대접을 받는 집단이 또 한 집단이 나와요. 바로 트랜스젠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그렇게 뭐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장 근방에 있는 트랜스젠더들을 다 데려와서 조사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극빈층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혐오가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랜스젠더 여성 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트랜스젠더라기보다는 이제 히즈라라는 그 인도의 한 계층이 있죠.
근데 이 계층의 여성들을 다짜고짜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건데요. 저는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히스라를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외계층 중에 소외계층. 근데 흥미롭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두에서부터 시작해서 빈두, 그다음에 산나마죠. 산나마, 아나수, 그리고 파두, 그다음에 히스라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약간 중산층에서부터 도시 빈민층, 그러니까 이주민들, 그다음에 도시 빈민층, 천민, 그다음에 천민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집단까지 이렇게 인도 사회의 그 계급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히즈라를 집어넣었다라는 게 이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히즈라라는 집단은 사실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도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집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힌두교에서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처럼 법이 쉽게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저지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장 여성이면 여장 남성이면 그렇죠. 여장 남성이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 건 어디서 훔쳐왔을 것이다 라든가 실제로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편견과 어떤 혐오를 가지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거나 하지는 못하는데 데려다가 일단 추궁을 하고 너네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네 주변에 이런 아이 있나 봐라. 틀림없이 너희 집단 중에 데려갔을 수 있다. 누가 봤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추궁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아룬다티 로이라는 작가가 지복의 성자라는 책을 냈어요. 이 작가는 이제 작은 것들의 신이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했던, 한 20년 전에 썼던 그 소설 때문에 유명해지고 두 번째 소설을 최근에 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히즈라라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도 사회의 어떤 계급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기도 한데, 히즈라라는 집단은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매매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 영화 그 소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생활을 이루고 살면서 묘지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없는 거죠. 주소지가 없는 묘지에 천막을 짓고 살면서 주로 하는 일이 시체를 다루는 일. 그러니까 굉장히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범죄하고 연루되기가 되게 쉬울 것처럼, 혹은 뭐 누명을 씌워도 아무도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존재의 사람들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성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굳이 이 히즈라의 집단과 이 무리를 거기에 집어넣었다라는 거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었고, 결국은 빈두하고 그 남편이 아기를 찾으러 경찰에 의존하고 있을 때 경찰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가서 직접 찾으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기를 직접 찾아 나가게 되고 결국은 찾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어쨌든 인도 사회의 그런 여성들의 모습과 약자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조명하고 싶어하는 의도들이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딱히 어떻게 보면 이야기 전체로 보면 필요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였던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선생님께서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라면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핑키를 찾아다니면서 반전의 반전이 거듭된다는 지점 같아요. 특히나 첫 번째 반전은 이 빈두가 아침 출근을 준비하는데 남성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부부의 모습, 그런 가정의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기리씨는 진짜 핑키의 아빠가 아닌 거거든요. 이런 반전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반전이 되게 재밌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전이 가능한 건 사실 편견 때문이거든요. 편견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는 건 영화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첫 장면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영화가 시작할 때 암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사운드만 먼저 시작을 해요.
소리가 먼저 나는데 뭔가 막 바쁘게 준비하는 여성이 뭐 영수증 어딨어? 아니면 뭐 이거 어딨어? 집세는 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기 옆에서 막 울고 있고 남편인 것 같은 남자가 대답을 하고 근데 이 영화는 한 번도 둘 사이를 부부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그냥 보면서 아, 아기가 있고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아침에 저렇게 한 집에서 대화하는 거 보니 여기는 가족이구나 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근데 영화는 제가 언제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자체로 우리의 편견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견 또는 관습인 거죠. 관습적인 영화 읽기예요. 관습적인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알아서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화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구나라는 걸, 맞아, 부부가 아니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게 일종의 반전으로 작동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편견과 어떤 관습적인 어떤 읽기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영화가 처음부터 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왜요? 왜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거죠. 유모가 아이한테 술을 먹였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또 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나수가 또 뭐 아이를 데리고 앵벌이를 하고 다니는 그거를 하고 다니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나쁜 거잖아요. 사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사악한가 싶은 장면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눈에 봐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건 사람 착한 사람, 얘네는 부부, 얘네는 딸, 뭐 이렇게 설정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파기 혹은 이 깨는 것, 편견을 깨는 것, 그게 이야기의 내적으로도 그렇고 영화의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메시지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최고의 반전은 기리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영화 앞에서부터 정말 이 아이를 잃은, 그러니까 자기 아이는 아니죠. 자기 핏줄은 아니지만, 근데 이 여인의 아이를 잃은 거에 대해서 다 따라가지고 세상 착한 남편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찾은 핑키를 집으로 오도록 이제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뭔가 어필해야 되는 그 순간 딱 발을 뺍니다. 근데 그냥 발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이를 맡겼을 때 유모가 그 아이를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를 알면서도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죠. 근데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런 산나마나 아나수나 파두 이런 세 여성들이 아기를 관련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는 행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이들이 나쁘다고 우리가 당연히 보긴 하는데 이들의 곁에 있는 남성 인물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은 그 청소 용역 관리자는 이제 처음에 산나마와 아나수가 막 아이를 찾아 동동동동 거리다가 이제 이 분한테 가서 말해보라고 이제 여기 상처난 여성이 여기에 많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용역 관리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용의자가 이 사람이라고 추궁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용의자가 바로 파두인 걸 알고 그의 집도 알아요. 근데 파두를 찾아가서 야, 애기 찾는 사람 있다. 빨리 갖다 줘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이 애기 팔자. 돈을 받고 우리가 팔자라고 꼬십니다. 근데 파두의 남편도 정말 웃긴 게 파두가 갑자기 어디서 애기를 데려오니까 아니 애기를 왜 가지고 데려오냐 막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하더니 나중에 고아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애기를 팔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돈을 얻는 게 더 낫지 않냐 계속 이 파두를 꼬시는 거죠. 근데 이 두 남성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는 청년도 그렇고 빈두의 전 남편, 다시 말하면 핑키의 아빠, 진짜 아빠, 친아빠, 그리고 동거남 이런 사람들도 아기를 위해서 동동거리는 엄마를 도와주려는 생각이 없고 아기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산나마나 아나수 이런 사람들을 뭐 애기 잠깐 봐줘 뭐 이런 것도 도와주지 않고 아기를 통해서 노후 대책을 삼으려는 파두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키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핑키를 제가 가졌네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핑키를 저렇게 하려고 하네 그러면 그녀를 또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그래서 마치 누가 더 나쁘냐 경쟁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막 저는 봤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요. 약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자들 안에도 위계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산남아는 아나수에게 되게 막 다그치면서 되게 험하게 굴잖아요. 곧 때릴 것처럼 덤벼들고 뭐 함부로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아나수는 또 길거리에 행상 남자에게 가서 또 네. 되게 막대요.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막 막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정말 모두가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약자가 약자에게 더 약하게 구는, 더 약한 사람에게 더 못되게 구는 이런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인가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장면, 이제 이 영화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가장 인상적인 관계가 산나마와 아나소의 관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두 장면 정도 이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나마가 아나수를 막 다그치고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핑키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광장 같은 곳에서 굉장히 이제 허름한 그런 길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나수가 갑자기 막 구토를 하죠. 왜냐하면 술을 네네네. 먹어서 이제, 그러니까 낮술을 먹는 게 습관이어서, 그러니까 너 술 마시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산나마가 막 욕을 하는데, 이제 구토하고 힘들어하는 걸 또 못 봐서 이제 물도 갖다 주고 그 나름대로 챙겨주면서 나름의 선한 구석과 연민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둘은 고향 친구, 고향이 이웃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혼자 사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아기를 빌려줘서 대책을 삼고 거기서 또 삥을 뜯고 이렇게 이제 공존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그치던 관계가면서도 사실 좀 불쌍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지점들도 있었는데요. 호되게 혼나고 있는 동안에 산남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 그 아이를, 그 불쌍한 것을 길에다 그렇게 방치할 수 있었냐? 너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좀 뜨아하잖아요. 어떻게 아기한테 그런 걸 먹일 수가 있어가 우리가 출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아기를 빌려줄 수가 있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본다면, 산남마는 그건 괜찮은데 어떻게 아이를 길에 방치해서 누가 가져가게 만드느냐,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산남아가 아나소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너는 나보다 더 나쁜 거죠. 그쵸.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이 나빠요. 그렇죠? 각자 나름의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나소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 애기잖아요. 설마 뭐 애기한테 무슨 짓을 하겠냐고 사람들이 그러겠냐. 그러니까 산나무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인데요. 뭐라 그런지 혹시 생각나세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난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본인이 정말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너무 약자이고 내가 살기 어렵고, 산나마 입장에서는 나는 내 아이도 너무 버겁고 우리 아들 중증장애인 돌보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이 아이를 잠깐 빌려주는 게 뭐가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관계가 확 뒤집히는 지점이 있어요. 또 한 번 둘이서 대화를 하는 지점인데요. 막 이제 산남마가 여차하면 경찰에 자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나서 아나소가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네. 나 이제 더 이상 안 가겠다. 난 경찰에 가면 안 되고, 나는 어차피 부르카 쓰고 있었으니까 내 얼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걸 하는 동안 아이 데리고 그걸 해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나는 집도 옮겨가지고 당신은 내 집 주소도 모르지 않냐고, 나는 여기 이제 손 빼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산나마가 큰일이 났죠. 갑자기 제일 곤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래서 이때 관계가 확 역전이 됩니다. 네. 둘의 관계가 역전이 돼요. 그래서 산나마가 더 이상 아나수에게 타박하지 못하고 탓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사정하는 위치가 돼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네가 내 아들을 좀 돌봐줘라.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아나수가 또 그걸 동의를 합니다. 내가 그럼 아들을 돌보겠다. 사실 이것들이 둘 다 어쩔 수 없는 약자라는 것이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지점이면서, 약자의 위치에서 서로 더 약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비굴하게 굴 수밖에 없거나, 이런 관계들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의감과 내가 갖고 있는 윤리의 기준 안에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고 저건 안 돼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여성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파도는 뭐 자기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제 들키고 여의치 않아졌을 때, 그러면 호주나 미국 잘 사는 나라에 보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돈을 받고. 그런데 인도에 돈을 받고 팔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양심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사는 나라 가서 잘 살면 좋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정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지점이거든요. 아이에 대한 연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영화의 특징은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적당히 사악하고 적당히 연민을 갖고 있어요. 누구도 완벽하게 나쁘지 않아요. 나름의 기준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든 주인공들이. 그 여성들을 거쳐가는, 피키가 거쳐가는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미궁에 빠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렇게 내가 저지르는 이 선택과 그 행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한 태도가 나중에는 뭐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건 산나마의 경우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나마가 아기에게 뭔가를 먹이고 아기를 빌려준 이유는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고향 친구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거라도 좀 해봐라,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했던 거니까 시작 자체를 100% 나쁜 마음만 가지고 했다고 얘기가 하기는 더 애매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산나마에 대해서 평판이 어떠냐면은 핑키의 아빠 빈두의 이제 전 남편이 이제 산나마가 그렇게 한 행동을 듣고서는 자기 여동생이 그러지 않았냐, 산나마가 얼마나 아이를 방임하고 무책임한 사람인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아기를 또 맡길 수 있냐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봤을 때 이 영화 내에서 누구보다 끝까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한 인물이 바로 산나마였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아기를 찾으러 끝까지 다니게 되고 결국 본인이 감옥을 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아픈 아들을 어떻게 얘를 돌볼 수 있을까 해서 이웃한테 가서 네, 한번 내가 아들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 이웃에게도 부탁을 하고 여동생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나수한테도 그런 부탁을 해놓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여진 책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했던 인물이지만 그게 그녀가 갖고 있는 계급적인 상황, 어떤 한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산층한테 보기에는 너무나 별거 아닌 책임이고 그건 끝까지 도리를 못한 사람처럼 이제 읽혀지는 거죠. 어쨌든 빈두에게 고마워도 하고 정말 미안해하는 그런 잘못을 구하는 것도 산나마의 어떤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긴 하지만 자기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러한 어떤 선택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리를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산나마라고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자기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여성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실 핑키를 데리고 있고 핑키의 움직임 자체가 여성들의 어떤 그 삶과 형편을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라고 본다면 한 여성에서 다른 여성으로 이 아이가 옮겨가는 그런 지점마다 결국은 그 아이를 맡고 있는 그 순간에 여성이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여성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책임지든 아니면 방치를 하든 아니면은 어디로 보낼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파도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입양을 보낼 것인가 엄마를 찾아줄 것인가 아니면 또 산남하고 왔을 때 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의 어떤 주체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이제 극점은 사실 빈두의 결정인 거죠. 빈두가 마지막에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키울 것인가. 자기가 키우려면 사실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이를 어딘가에 맡길 것인가? 그럼 또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산나마처럼 사람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아니면 남편이 제안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산나마의 어떤 책임과 선택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결말을 결정짓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런 선택에서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에 빈두의 선택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빈두가 뭐 사실 이혼하게 된 그런 배경 안에는 남편이 아기를 집에서만 키우기를, 직장을 그만두기를 바랬던 것이고, 사실상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어떤 억압이나 제한, 뭐 역할 모델에 대한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자꾸 강요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는 건데, 빈두는 지금 이쯤 되면 이 와중에 내가 아이를 이렇게까지 방치해서 힘들면 그럼 그만두고 남편에게 가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아마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보게 되는 그런 점. 이 아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빈두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근데 빈두는 결국은 이 아기를 6개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조정 기간 동안에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본인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했던 그 남자친구 기류 씨를 떠나는 것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성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이 영화가 만들어내면서 그 여성들의 형편과 상황과 억압적인 것, 환경들, 배척당하는 것,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어떤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요구, 이런 것들 앞에 선 여성들이 사실 또 다른 여성들을 고통을 주게 되는 그 과정이 사실 옮겨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저는 빈두가 이걸 끊고 싶어 했다고 생각해요. 영화가 이걸 끊는 걸. 물론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에게 결국은 시어머니의 도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뭐 시어머니는 아이를 잃는 것보다는 그걸 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되게 이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남편은 우리 엄마 안 봐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 봐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어머니도 마지막에 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남편 대신에 아이를 선택하는 건 손자를 선택하는 건 다름없는 거. 손주를, 손녀딸을. 물론 뭐 데리고 가서 하는 거니까 둘 다 돌보는 것이긴 하겠지만 아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 혹은 엄마는 아버지를 돌봐야 돼 라는 이 억압적인 것에는 적어도 저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이 결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협일 수 있고 시어머니 도움 아니면 안 되는 다른 여성을 또 착취해야 되는 이런 구조일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빈두의 그 상황 안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악의 연결고리, 구조적인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것에 어떤 목표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가 되면서도 저는 이제 막 화가 났던 어떤 그런 지점이 뭐였냐면 결국 아기 아빠는 자기는 일을 해야 돼서 핑키를 데려오고는 싶죠. 데려오겠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핑키를 내가 데려오고 사실은 빈두가 와서 아기를 보는 거, 그게 본인이 생각했던 가장 최이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두가 당신 어떻게 애를 보려고 애 한번 뭐 제대로 6개월 동안 한 번도 핑키를 찾아온 적 없는 아빠가 어떻게 아기를 보겠냐.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저 아빠는 저렇게 자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고 그 빈두라는 여성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에 정말 분노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빈두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로 저는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 아빠는 저래도 되는 건가? 왜 저 아빠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지 않지? 막 이런 생각에 이제 좀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핑키라는 아이, 아주 어리고 작은 그 연약한 아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돌봄 없이는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 아이가 어떤 여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녀의 그 전체 인생이 뭔가 좌지우지 된다는 면에서 여성들의 그 작은 선택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또 주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또 되돌아본다는 점에서는 말씀대로 또 훌륭한 영화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임시로 어디에서 보호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결하는 그 세 분의 심사하시는 분들, 가정법원의 판사도 여성이었죠. 여성들도 두 분이 네네. 여성이고 한 분이 남성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도 사회에서도 되게 많은 여성의 인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영화는 그런 걸 또 포착하고 싶었던 부분. 어쩌면 6개월 동안 핑키를 보러 오지 않았던 아빠가 이제부터 내가 좋은 아빠가 될게, 이거 자체가 더 허황된 모습, 더 거짓된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빈두가 직업을 놓지 않았다는 지점, 그러니까 물론 아기를 위해서 그녀가 만약에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나쁜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선택,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아마 핑키를 자기가 데려오려고 아마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에
그 기리 씨의 차를 타지도 않고 전 남편의 차를 타지도 않고 그냥 택시 같은 걸 딱 타고 그 길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잡아 보여주는데, 아,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너무 힘들겠다. 그렇지만 정말 고민하고 좋은 결정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라스트 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는 고아와 미망인들,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에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사악하지 않아. 혹은 나는 적어도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 저건 너무하다라고 쉽게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것들을 판단하기 쉬운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여성들의 위치를 보면 다 자기 위치에서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잖아요. 되게 다들 어렵고 다들 약자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고아와 과부이면 어떡하나요? 누가 누구를 돕나요? 누가 누구를 포기해야 하고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처해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다 딱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거나 정말 이 세상이 괜찮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적인 악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지점, 혹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뭐 아기에게 이 정도는 뭐 2시간 빌려주는 것쯤은 아, 이게 내가 죽은 건데 뭐 어때? 이 아이 어차피 버림받은 아이일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네.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할 말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건 괜찮지만 아기 그렇게 햇빛에 방치해서 뺏긴 건 너무, 훔쳐간 건 정말 나쁜 짓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차피 발단을 생각하면 사실 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라는 건데 누구나가 다 내가 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악한,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냥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혹은 적당히 이용하면서 혹은 적당히 그 안에서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에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핑키가 가장 약한 존재인 이 핑키가 계속해서 그 운명을 예견할 수 없는 그 구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게 사악한 거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건 나쁜 짓이고 아기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아기는 엄마가 있는 아기이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실수들을 잘 저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 안에서의 도덕성, 혹은 내 집단 안에서의 정의. 요즘에 이제 정의 담론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룹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단체 안에 있는 정의.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진짜 악의 평범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진짜 나쁜 거는 어떤 절대적인 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기준 같은 거나 그것들을 확실하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혹은 나는 너 정도는 아니야 라고 쉽게 이제 하는 생각, 그리고 남들에 대한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더 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지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게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개막작 핑키를 찾습니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네, 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상영하고 이런 시네토크 시간을 갖는데 아마 관객분들도 좀 새로운 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기영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선택과 선별을 통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네, 댓글과 또 퀴즈 참여를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